지난 2월 한 남성이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혼자 있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택배 기사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해 아이의 전화를 받은 부모가 급히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은 수사 끝에 애초에 범행을 유도하고 지시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도록 지시했을까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또? 네? 이게 지난 2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일이 있었던 건데요. 피해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남성이 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지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성범죄 상황극이요, 백 변호사님? 아유, 진짜 어디서 많이 봤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 가해자 남성이 랜덤 채팅 앱에서 27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고 하면서 주소를 하나 알려줍니다. 예. 그 주소를 가서 택배 기사인 척 해라. 이런 그러니까 상황극을 연출해라라는 취지로 저렇게 서로 대화가 오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27세 여성이라고 알려졌던 이 여성, 그러니까 채팅 앱에서는 여성이라고 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남성이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저 상황극을 지시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 그 집으로 내가 알려준 주소 이 집으로 찾아가면은 어떤 애가 있을 텐데 한번 그 해봐. 이거 다 짜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라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건데 그걸 시킨다고 합니까, 교수님? 통상 이제 보면 뭐 하다 걸리게 되면 장난이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범죄 상황극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애시당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이제 또 다른 뭐 상황 쪽으로 전가를 하는 것인데 실제 상황극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예요. 나이를 갖다가 좀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인 척하고 단순히 장난으로 집 근처 주소를 갖다 올렸을 뿐이다. 자기는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감옥 상황극을 갖다 오래 하면 되겠네요. 양 변호사님 진짜 아니 뭐 상황극 오케이. 거기까지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자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알려준 주소로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이 초등학생이 지금 어떤 트라우마를 겪겠어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실제 상황극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극이라고 하는 게 100번을 양조해서 자기들끼리 정말로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으면 상대방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범행에 대상돼서 나랑 같이 뭔가를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초등학생이 상황극을 저런 걸 채팅 앱으로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에서의 상황극을 펼쳤다고 한 것인지 주장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이게 말이죠. 알고 봤더니 모방 범죄였습니다. 모방 범죄.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이자들의 롤 모델이 됐던 그 모방 범죄가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19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입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성인 척하면서 상황극을 하자.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라고 해서 특정한 주소를 줬고 이 세종시의 한 30대 남성이 이제 그 주소지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있고 본인은 짜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건인데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그 당시 이 실제로 성폭행을 한 남성을 처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도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실제로 상황극을 하는 건지 성범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이게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대응인지 그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남성에겐 징역 5년 그리고
이 여성을 가정해서 성폭행을 하라고 이 소위 말해서 판을 만들었던 또 다른 여성인 척했던 남성에게는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진짜 나쁜 놈들 같아요, 진짜. 예? 이 경우에는요, 뭐 다퉈줄 여지도 별로 없어요. 예. 그 여성인 경우에는 그나마 자기는 뭐 진짜 성폭행을 그냥 이게 뭐냐면 약속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주장할 여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도 믿지도 않지만 여지라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상황극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주장 자체가 이상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유도한 남성 있죠. 여성인 척했던 그 남성. 그 집에 그냥 집 근처 주소를 무작위로 알려줬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사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것도 그렇죠.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 수사 더 해보고 앞서 전례에서처럼 이거를 유도한 사람, 이 사건에서 그전 사건에서 2009년 19년에서 특이한 점은 유도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2배 가까운 형량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초등학생의 추행 사건에서도 분명히 법원은 이 부분도 참고할 겁니다.